미세 플라스틱이 그냥 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세 플라스틱을 100% 그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방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플라스틱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달 음식을 시켰다. 되도록이면은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게 좋겠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있죠. 맨 마지막에 먹는 것만 줄여도 꽤 많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한 스푼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광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몸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이유는 실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서 오죠. 그리고 실제 바다에서 많은 플라스틱들이 분해가 되고 마모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바다 표면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름 속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게 비가 오게 될 거고 그러면 강이나 호수에 또 그리고 땅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실제 많이 뿌려지게 되죠. 그러면 물을 먹고 사는 그런 식물들이 또 미세 플라스틱들을 흡수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런 먹는 음식들이나 또 마시는 물이나 또 일상생활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흡수하는 루트가 있다고 한다면 주로 이제 물에서 많이 오죠. 배달 용기에 국물 같은 것들이 담겨오면은 배달 용기 표면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생수병이나 이런 데서도 병 표면에 플라스틱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 매달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물에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섭취를 하면 그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마시거나 먹었을 때 또는 이제 호흡을 했을 때 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세포까지 들어오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루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은 실제는 변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피를 타고 돌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간에서 잡혀서 또 다시 변으로 나가는데 이 간에서 잡히지 않은 작은 것들이 피를 타고 돌다가 우리 세포까지 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수병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수돗물에 비해 50배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이나 호수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수 과정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많이 또 제거가 됩니다. 수돗물로 오는 그런 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그다지 많지가 않고 하지만 이제 생수병의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통에서 담겨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병들은 일회용으로 만든 것이고 표면이 조직이 조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표면에서 미세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물에 이제 다시 분산이 돼서 섭취하게 되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을 99.9% 걸러서 물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나요? 미세 플라스틱을 100% 그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역삼투압 정수 방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역삼투압 정수기를 써서 걸르면은 물론 미세 플라스틱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정수기 굉장히 비싸죠. 많은 가정에서 이런 정수기를 쓰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필터형 정수기 같은 것도 요즘 뭐 피처형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쓰면 미세 플라스틱 중에 한 100나노미터 정도, 그 정도보다 좀 더 큰 것들은 그래도 많이 걸러서 나갑니다. 그러고도 좀 더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실제는 우리가 물을 끓이면 물 속에 석회석 성분이 좀 녹아 있는데요. 이런 석회석 성분은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낮은 온도에서는 잘 녹아 있지만은 높은 온도에서는 외려 석출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물을 끓이게 되면은 이런 석회석 성분이 석출이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들을 붙잡고 같이 석출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의 경우에도 끓이면 그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한 30% 정도까지는 제거할 수가 있고 석회수라고 부르죠. 그런 경수의 경우에는 끓이면 90% 이상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처형 이런 걸로 걸러서 드시는 것과 또 기왕이면 물을 끓여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좀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유튜버가 뭘 했냐면요. 광학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 생물 실험을 할 때 보는 그런 광학현미경인데 그런 광학현미경에다가 생수병 물을 붓습니다. 슬라이드 글래스 위에다 물을 한 방울 얹은 다음에 광학현미경을 이제 배율을 높여가지고 그 속에 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분이 크게 오류를 범한 게 뭐냐 하면은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빛의 파장이 400나노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인데 이 가시광선보다 큰 입자는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작은 입자는 우리가 죽었다 깨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려면은 전자현미경이라는 걸 가지고 봐야 되는데, 또 이런 작은 입자의 경우에 물 속에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실제는 이런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화학적 시그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광학 현미경을 보고 물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류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생수 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줄이려면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상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는 경로가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되도록이면 걸러서 드시고 끓여서 드시고,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우리가 아무리 또 집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국물이 있는 그런 배달 음식의 경우에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 뜨거우면은 플라스틱 용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달 음식을 시켰다, 되도록이면은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그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정도를 낮추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독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번에 어떤 독국물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죠. 하지만은 조금 먹으면 죽지 않아요. 심지어 그 보고독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작은 양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러면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그냥 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우리가 걸러지 않고 먹는다면은 100을 먹는다면 한 번 그래도 그러고 먹으면 한 10 정도밖에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희석을 해서 먹는 거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그 시점을 좀 더 뒤로 미룰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 대단하죠. 특히 젊은이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있죠. 마시고 나서 맨 끝에 얼음이 있으면 막 흔듭니다. 흔들어가지고 또 얼음 깨물어 먹고 이러는데, 실제는 이렇게 얼음이 플라스틱 표면을 두드리면은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흔들어서 먹는 것만 줄여도 꽤 많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는 생활 습관도 있을까요? 실제로 그 빨래를 할 때 우리 옷에 많은 옷이 합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성 섬유가 실제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빨래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마모가 되니까 거기에서 작은 플라스틱 섬유들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은 실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건조기에 돌리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환경으로 혹시나 빠져나가게 되면은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때 되도록이면 건조기를 쓰지 않고 그냥 자연 건조를 하는 것이 실제 환경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멸치 같은 경우에 작은 생선들은 플랑크톤을 먹고 살죠. 이 플랑크톤들은 또 더 작은 그런 입자들을 먹고 사는데, 이때 뭐 미세 플라스틱들을 먹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먹이 사슬을 타고 쭉 올라오는데, 멸치 같은 경우에 이제 내장에 어쩔 수 없이 미세 플라스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장을 좀 제거하고 드신다든지, 생선 같은 경우에 위장의 이 내벽 이런 부분을 좀 긁어내버리고 드시면은 미세 플라스틱을 좀 덜 드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정말 약간의 과학 지식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학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제 너무 무서워하시잖아요. 독극물이다, 터진다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화학을 어떻게 하면 생활에 잘 써서 내 생활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